국회의원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세미나의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나는 100배 큰 글로벌 마켓에서 창업한다 책 저자이신 울산과학기술원 강남영 교수님의 러시아의 기초 첨단 기술과 한국의 상용화 기술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여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울산과기대 강남영 교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소개받고 말씀드릴 게 이제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어떻게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자리에 섰고요. 이런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도 같이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러시아 하게 되면은 많은 복잡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 연상이 되는데요. 굉장히 사업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요. 이 장벽도 굉장히 높고 크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데 진짜 그런지 한번 먼저 이렇게 보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하고 어떻게 하면 같이 연계해서 창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98년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힘든 그 IMF 시기가 왔었지만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게 됩니다. 당시에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러시아에 들어와 있던 많은 해외의 다국적 기업들이 전부 다 러시아 탈출을 시도하게 되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대기업들은 사실 좀 실기를 했는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탈출을 못했습니다. 그때 러시아의 그 가장 고통을 많이 받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기업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모스크바 대학에 장학금을 준다든지 그리고 볼쇼이 극장 발레단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있는 그런 스폰서를 한다든지 이런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1999년 이후로 다시 유가가 또 올라가가지고 러시아 경제가 좋아졌을 때는 러시아 국민들이 이 기업들은 우리가 어려웠을 때 도와준 기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에게 우리 국민 브랜드라는 이름을 주어서 이렇게 우리 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2008년에 또다시 미국발 금융위기가 다 들이닥치게 됩니다. 여기 90% 밑에 폐업 정리. 폐업 정리는 한국이나 세계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90% 할인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세계적인 그 완성차 업체들, GM, 포드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현지에 남아있는 딜러들, 자동차를 팔던 딜러들이 그 네트워크들이 무너지게 되죠. 이럴 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낸 기업이 바로 현대기아차, 기아 현대차입니다. 그런 이 버리고 간 그러한 그 완성차, GM이라는 포드에서 버리고 간 이런 딜러들을 흡수하게 되죠. 근데 2009년에 다시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러시아에서 탈출을 했던 이런 그 GM, 포드 이런 기업들은 다시 딜러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는 현상이 벌어졌고 현대차는 이미 흡수된 더 많은 딜러들을 가지고서 시장 장악을 강하게 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러시아가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한테는 기회가 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4년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한국 기업도 러시아에서 철수를 하고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여기 계신 분이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러시아가 나는 세계적인 부호가 아니죠. 세계적인 사상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쓴 글이 있어요. 굉장히 소중한 말인데 제가 러시아어로 해보겠습니다. 나스타야 시드로 마스나요ца 비제. 그러니까
역경의 상황에 처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친구를 알아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러시아가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의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진짜로 201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방의 제재, 러시아의 맞제재가 있었는데 이러한 순간순간들이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마어마한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고 올 초에 블룸버그라든지 스위스의 UBS 은행이 러시아 올해 신흥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그런 투자처다. 1월 2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듯이 러시아가 다시 부흥에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저희 회사도 저기 교수로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러시아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최근 2년간 어마어마하게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뭘 축소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우리 역사적인 그런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버텨나가는 거죠. 올해는 대박 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의 위기뿐만 아니고 한국의 위기도 어마어마하게 있었죠.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예,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선수, 안현수 선수한테는 한국이 아마 지옥이 아니었을까? 우리 청년들이 얘기하는 헬조선이 아니었을까? 어떠한 외부적인 영향으로 그 열심히 하던 선수가 운동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안현수 선수가. 그런데 이 선수가 특정한 나라를 선택해서 나가게 됩니다. 러시아라는 나라를. 거기에서 금메달을 따고 국민적 영웅이 되었죠. 지금 이제 안현수가 아니죠. 빅터로 아니죠. 그렇습니다. 한국의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 잠깐 시야를 한국이 아니고 밖으로 좀 보냈더니 본인의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나라의 어떠한 현상들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요. 지금 엔가지 이상을 포기하는 세대가 7% 세대까지 나왔습니다. 그 과정의 꿈과 희망마저도 포기한 우리 청년들. 그렇습니다. 더해서 헬조선 해가지고 흑수저, 노오력,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의미에서 노오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창업국가라고 하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책도 창업국가가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입니다. 이 책에 창업국가라는 책에 전 이스라엘 총리가 추천사를 쓰는 정도의 창업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나라죠. 이 나라에 창업을 하게 되는 원동력, 그 근성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군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나라는 징병제 되는 나라가 몇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포함해가지고 모두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은 군대에 가서 바로 전장에 나갑니다. 조그만 소부대를 이끄는 이 젊은 청년들이 바로 테러가 터지는 곳에서 현장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전장에 나가서 전투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실전적으로 배우는 거죠.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바로 창업을 하게 됩니다. 닥쳐오는 굉장한 어려움을 군대에서 배웠던, 군대에서 버텨냈던 그러한 근성을 가지고 이겨낸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나라 중국은 어떨까요? 이게 중국 대학교 앞에 있는 카페입니다. 창업 카페죠. 자, 여기 요 뒤쪽에 사진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무슨 사진이냐면 마윈의 사진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샤오미의 창업자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이 사진들을 붙여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자, 학생들도 이렇게 창업을 해서 열심히 하게 되면은 그러한 성공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롤 모델을 걸어놓은 거죠. 우리의 그 젊은 청년들의 롤 모델은 과연 누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그 옆에 또 움직여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또 사진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엔젤 투자자들의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연락처가 있는 거죠.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이러한 분위기에서 뛰고 있는 그러한
중국, 이스라엘 2015년에 1조 이상 된 그러한 그 스타트업 기업들을 보니까 인도가 한 군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2군데, 그리고 중국이 10군데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자체가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청년들한테 뭔가 잘못 이끌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반성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좀 잘 버텨나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이 마인드셋이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청년들이 가졌으면 하는 그러한 스타트업 마인드가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좀 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요.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입니다. 이 책 내용에 우리 스타트업 마인드에 대한 것들이 모두 다 써 있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 역시 저울 한 벌 가지고 다니는 것 아니셔. 이게 조르바가 이 상관으로 모시는 사람한테, 그 젊은 대장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도 저울 한 벌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제가 저희 그 멘티들, 대학생들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아직 어학 실력이 안 돼서요, 학교에서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창업 자금이 없기 때문에 좀 지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뭐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뭐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들이 이러한 저울을 갖고 있는 거죠. 혹시 내가 창업하다 실패하면 이거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 이러한 저울을 가지고 계속 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감한 도전을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나는 전속력으로 내다르며 신명 꼴리는 대로 한답니다. 그래야 비하 손해갈 게 있을까요? 없어요. 천천히 간다고 골로 안 가나요? 당연히 가죠. 기왕 갈 바에는 화끈하게 가지. 여기 표현은 그대로 떠왔기 때문에 제가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정말로 스타트업 정신 아닌가요? 그냥 한번 저질러보고 해보고 이러한 것들을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인드를 갖게끔 우리 사회가, 우리 청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게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베로나의 두 신사인데 섹스피어의 작품이죠. 보게 되면은 세상과 싸워보고 세상에게서 배우지 않는 남자는 완성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뛰쳐나가가지고 현장에서 부딪히고 그러면서 얻은 그러한 지혜를 필요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유니클로가 일본에서 최고의 기업, 매출을 최대로 하고 있는 기업인 거를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손정희 회장보다도 더 큰 기업을 오팔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얘기하는 9패 1승 전략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빨리 실패하라는 거죠. 그리고 빨리 실패하고 빨리 깨닫고 빨리 수습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청년들이 진짜 그대로 시도하고 깨지고 터지고 다시 일어서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콤 클레도웰의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1만 시간의 법칙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10년간 하루에 3시간 좀 넘게 하면 10년에 걸치면 10,000시간이 되고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러는데요. 이거를 2년 내에 끝마쳐가지고 하루에 17시간 정도씩 강하게 진짜 하면 임계점을 뚫고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비로소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만 시간에 재발견해가지고 에릭슨이라는 분이 책을 냈는데 거기에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꼭 한번 추천하는 책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든지 학생이든지 그분들한테 제안을 하는 게 스텔스 창업을 해라.